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을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경상남도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의회 일자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계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의회 일자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계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주봉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봉환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0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 번호 제19호 경남도의회 일자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물가와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장기간 고용 없는 성장, 코로나19 등으로 민간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무인화 자동화 확대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도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일자리 대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일자리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일자리 경제국을 운영하며 각 실국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한 일자리 발굴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집행부서가 각기 다르고 일자리 정책들을 심의 의결하는 의회는 정책별 소관 상임위원회가 달라 통일성이 있는 일자리 정책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 의회는 일자리 관련 정책의 조정과 통합적 관리는 물론 또 의회 차원의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활동 전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경상남도의회 일자리 대책 특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회성 수석주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석주문위원 황혜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경상남도의회 일자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페이지 검토 경과입니다. 본 의안은 주봉환 의원 외 29분의 의원이 지난 7월 8일 발의하여 오늘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문 내용, 제안 이유, 관련 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 검토 의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업종별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고 여성, 노인, 장애인, 청년, 중장년 등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차별화된 일자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고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경상남도의회 차원에서 행정력을 집중하여 집행기관 및 도민들과 함께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 등 각급 기관 방문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정책 제안을 위해 경상도의 일자리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시기와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하고 효율성 있는 대안 제시로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의회 일자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방함 위원님 인사 후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첫 내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동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98회 경상남도 의회 정례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회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 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 담당관입니다. 회의자료 7페이지 제398회 경상남도 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 일정 협의회 건입니다. 제398회 정례회 회기는 9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처리 안건으로는 도정에 대한 질문과 2021 회계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이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98회 경상남도 의회 정례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회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의회 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당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의 시 간부 소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간부 소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회 운영위원회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위와 장마에 건강 항상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 사무처 전 직원들은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업무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업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 사항에 대한 내용은 제가 보고를 올리고 분야별 중점 추진 시책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들께서 상세히 보고토록 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총괄 사항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책자 3페이지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 조직은 의장, 제1부의장, 제2부의장, 의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7개의 상임위원회, 그리고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물리특위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님 정수는 총 64분으로 지역구 58명, 비례대표의원님 6분이 되겠습니다. 의회 사무처 직제는 1처 4담당관 8전문위원실이며 정원은 현재 140명, 그리고 결혼은 2명입니다. 임기제 2분이 되어 있는데 현재 경남도청에서 정원의 현원 파견 1명으로 인해서 현원은 13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사무 분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 담당관실은 의회 기본 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후생 복리와 사무처 직원의 인사 복무 관리, 물품 및 차량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의회 청사 정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통 홍보 담당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별 현안 민원 관리 및 청원, 진정 민원에 관한 사항,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브리핑룸 관리 운영, 그리고 언론 모니터링, 또 의회 홈페이지와 SNS 관리 등 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의사 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연간 회기 운영 계획 수립 및 조정, 도정 질문, 5분 자유 발언, 서면 질문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본 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 관리 및 운영, 회의록 작성 및 발간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법 담당관 소관입니다. 조례 등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관련된 법제 지원과 예산 결산 및 주요 사업에 관한 분석에 담당을 하고 있으며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및 정책 연구 용역 관리 및 지원, 의원 발의 조례에 관한 기초자료 조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22년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170만 5천 원으로서 1층에 있는 임대 수입 세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1회 추경까지 대비해서 2021년 본예산 대비 12억 40만 원이 늘어난 189억 7,600만 원이 의회 사무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제11대 도의회 주요 업무 추진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의정지원 체계 마련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조직과 인사, 사무공간 체계 정비를 하였습니다. 소통 홍보 담당관, 소통 담당, 인사 교육 담당, 청사 관리 담당 등 1담당관 3담당을 신설하였고 그 신설에 따른 정원을 17명 정원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94명의 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선발하여 배치를 하여서 인사권 독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36건의 관련된 자치법규를 재개정하였고 도의회 청사 정축 미리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도의회 청사 정축도
설계비 등 마련해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196개의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독립유공자 52회 방문 등 어려운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과 소통하는 효율적인 의정 홍보를 위해서 의회 소식지 4회의 4만 부, 타블로이드판 홍보지 2회의 4만 부, 그리고 48편의 의정 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매체별 홍보 전략 계획을 통해 추진을 위해서 도정 질문과 5분 자유 발언 등 본회의 내용을 유튜브나 인터넷 등 실시간 생중계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12대 도의회에서도 더욱 알찬 홍보 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정적인 의사 운영 및 능동적인 의정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례회와 임시회를 포함해서 총 41회의 회기를 49일 동안 개최를 하였고 1391건의 의안 처리, 그리고 161분의 도정 질문, 그리고 444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 등 서면 질문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1,915건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854건의 정례회 임시회의 정확한 의사 회의록 작성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입법 및 예산 분석, 정책 연구 등 의정 활동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조례 제정과 개정을 위해서 549건의 입법 지원과 관련된 25회의 토론회를 개최 지원을 하였고 예산 분석 보고서 발행 10일에 주요 시책 분석 2회, 2월 예산 기획 분석 1회를 통해서 예산 심의 기능 강화 및 재정 건전성 검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12개의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서 각종 토론회와 현지 활동, 간담회 등들도 207회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지방의회 30주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보고서인 정책 프리즘을 34회 발간을 하여 112건의 정책 과제도 발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실한 입법 지원과 정책 지원을 통해서 내실 있는 제12대 의정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12대 경남도의회 전반기 의정 기본 방향 및 추진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셨고 책임의회, 민생의회, 선진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지원 및 소통 강화, 도민과 소통하는 전략적 의정 홍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 운영 지원, 체계적인 법제 지원으로 인한 입법 기능 강화 등 13개의 중점 추진 시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12대 도의회 전반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에 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 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담당관 김두문입니다. 총무 담당관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역동적인 의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체감도 높은 활동 추진을 위해 민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의원님들 역량 제고와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전문기관 교육과 국내외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의회 분위기 조성과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공직윤리와 청렴도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인사의 신뢰성 확립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인사 정례와 승진과 전보 인사의 사전 예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부서장 성과면담 공적에 따른 합리적인 가산점 부여 등으로 직원들의 근무 성적 평정을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직무 능력, 개인별 특성,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의 전보 인사를 실시하고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관 등 임기제 공무원을 조속히 신규 채용하며 의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직무 역량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 원 초과 계약에 대한 전자입찰 수의 계약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공개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의 단계별 참여자 실명 관리, 세출예산, 출납 사무감사 등 검사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엄정하게 회계를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관용 차량 교체, 즉시 배차 지원, 정기 재물조사 등 관용 차량 및 공용 물품 관리를 강화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하기 좋은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정수 및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정원된 인원에 맞게 청사 공간을 확보하여 의회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낡고 불편한 사무 가구를 교체하고 쾌적한 회의실 관리 등 청사 사무 공간을 개선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통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공공시설물을 적극 개방하고 각종 시설과 장비를 적시에 점검하고 개선해서 쾌적한 의정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 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 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 홍보 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통 홍보 담당관 노치홍입니다. 소통 홍보 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보고서 23페이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지원 및 소통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정정책 아이디어 공모와 도민 인식조사 등을 실시하여 의정현안에 대한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진정 등 민원 제기 시 사안별로 현장 확인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민원 처리 과정을 상임위 및 지역구 위원님과 공유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민원 처리로 도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4페이지 도민과 소통하는 전략적 의정 홍보입니다.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과 시기적절한 홍보 활동으로 효율적인 의정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의정 홍보 전략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고 신뢰성을 향상하여 선진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예, 보고서 25페이지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의정 활동 홍보입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활용한 도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 활동 영상, 카드 뉴스 형식의 SNS 콘텐츠를 제작 홍보하겠으며 또한 조례 재개정, 정책 토론회 등 유튜브 생방송 실시 등 다양한 콘텐츠로 도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해할 수 있는 온라인 의정 활동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 홍보 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통 홍보 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 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 담당관 조정호입니다. 의사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 운영 지원입니다. 추진 방향은 철저한 회의 준비를 통해 원활한 의사 운영을 지원하고 접수 의안의 적기 해부를 통해 내실 있는 의안 처리 심사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금년도 연간 회기 총 10회 116일 중 임시회 6회 35일을 운영하였고 앞으로 정례회 2회 60일, 임시회 2회 21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은 30페이지 2022년도 연간 회기 기본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본회의 의사 운영 지원을 위해 의안 처리와 도정 질문, 5분 자유 발언,
서면 질문 지원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자회의 시스템의 유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차질 없는 본회의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정례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지원에 이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 및 처리 요구를 집행기관에 신속하게 이송하는 등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실시간 수어 통역 서비스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신속 정확한 회의록 작성 및 도민 열람 편의 제공입니다. 추진 방향은 속기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의 신속 정확한 회의록 작성과 기록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전자회록 시스템 운영을 통한 회기별, 연도별, 어원별, 주제어별 등 다양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들의 접근성 및 알 권리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영구 보존 회의록을 도청 기록관으로 이관하고 보존 매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담당하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 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입법 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체계적인 법제 지원으로 입법 기능 강화입니다. 지방의회의 중요 기능인 의원 입법 활동과 관련하여 맞춤형 입법 지원을 함으로써 완성도 높은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개별조례 특성에 맞는 입법 절차 진행과 관련 부서 실무 협의회를 확행하고 도민 관심도가 높은 조례에 대한 토론회 개최 등으로 조례의 실현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조례는 입법 경험이 풍부한 입법 및 법률 고문의 자문을 받는 등 양질의 자치법규 성안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의회 및 소속 직원과 관련된 소송 사건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자체 소송 사무 처리 규정을 제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효과적인 예산 심사 지원 및 건전 재정 실현입니다. 재정 투자의 효과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의회의 예산 분석 업무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는 의원님의 예산안 심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전담 예산 분석관을 지정하고 6회에 걸쳐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분석 기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주말까지 작업을 해서 7월 18일 오전까지 보고서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8일 날 경제환경위원회 예비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국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 보고서를 전문위원실별로 먼저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분석 보고와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이나 위원회에서는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전문성과 등망을 갖춘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많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도민과 함께하는 의원연구활동 지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입법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단체입니다. 입법 담당관실에서는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고자 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 계획 수립 등 제반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까지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아서 7월 26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원연구단체별로 소정의 활동비와 연구 용역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좀 더 편리하게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학술 연구 영역을 통해 금년 내에 의정활동 가이드북을 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입니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비로소 정책지원관 채용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의회는 광역지자체 중 가장 빨리 정책지원관을 채용해서 의원님들의 정책 자료 수집, 분석 및 정책 개발 등 정책 지원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위직급 응시로 개론이 된 1명의 정책지원관을 9월 초에 채용하게 되면 올해 계획된 14명을 모두 확보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나머지 18명에 대해 분야별로 전문가를 채용해 정책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매월 적시성이 있는 정책 과제 두세 건을 선정해 프리즘 형태의 정책 보고서를 발간해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입법 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입법 담당관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수 구분 없이 일문 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호 의원님. 저 처장님한테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용호 의원입니다. 7월 1일 우리 개원하고 우리 의장단 선거에서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위원회를 하나 신설을 할 수 있다 없다. 그 논란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고 우리 전문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지 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 방법이 있습니까? 뭐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제가 정확하게 이제 숙지를 정확하게 못했는데 우리 전문위원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전문위원 수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위원회를 만드신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 전문위원이 없는 뭐 위원회는 구성은 가능은 합니다. 의원님들 전문위원이 없이 예예 5급 전문위원이 없고 예. 그리고 그 수석 전문위원은 없지. 왜냐하면 수석하고 5급 전문위원은 정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밑에 직원들은 정원이 저희들이 이제 인사권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 내에 정원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석만 있거나 5급만 있거나. 그러니까 8명이죠. 자 처장님 네네. 전문위원이 없이 위원회를 만든다 하는 것은 상시위원회밖에 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우리 도의원 정수가 80인 이하인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이제 수석 전문위원과 5급 이하의 전문위원에서 총 16명 이내로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석 전문위원 4급에 8명, 그다음에 5급 이하 8명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 규정을 따르게 된다면 뭐 이제 의원님께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위원회가 필요하다 하시면 이제 16명 이내에 저희들이 뭐 정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으니까 16명 이내에서 뭐 수석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5급 전문위원. 근데 뭐 예전에도 뭐 수석이라는 말씀이 없을 때는 전문위원 하시면서 5급 전문위원도 계셨습니다. 예. 그래서 굳이 따지신다면 못 만들지는 않은 것 같고요. 조금 다른 위원회와 조금 이렇게 이제 구조적인 차이, 이제 지원하는 내용에서 어떤 위원회는 4급 수석 전문위원과 5급 전문위원이 있는데 또 어떤 위원회는 뭐 수석만 있다든지 아니면 뭐 5급 전문위원만 있다든지 그런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예, 처장님. 네. 그러면은 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식적인 위원회는 아니지만은 네. 상시적이고 필요할 때는 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우리 특별위원회와 또 비슷한 그런 성격을 둘 수 있겠네, 그죠? 그 특별위원회는 아까 조금 전에 일자리 특별위원회 만들듯이 언제든지 그건 언제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드리는 그 이 위원회는
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네. 뭐 상시적으로 지원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예. 지원이 없이 직원 직원이 아까 없이 우리 뭐 전문위원 없이 뭐 할 수 있다고 뭐 5, 6명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시적인 위원회는 둘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잘 그 의원님 말씀 이제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겠는데 어떤 A라는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고 어떤 업무를 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싶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아까 금방 일자리 턱이 만들 것처럼 아니. 그러면 저 우리 처장님 저하고 지금 의견이 좀 잘 안 맞는 건데 네. 저는 궁금한 게 네네. 도의회 들어오자마자 위원회를 둘 수 하나 더 신설할 수 있다는 이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 의장단 선거에서 그 말이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들 수 있다 없다. 공식적인 예, 위원회. 예. 그러면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의장단 선거할 때는 잘 공약 예.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임위원회가 이제 의회 운영위원회 빼고 6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서 업무를 좀 세분화해서 나누어 가지고 다른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제가 말씀드린 좀 차이가 있는데 네. 그거는 일부를 떼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원회고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안에 우리가 위원회가 있다 아닙니까? 네, 네. 그것도 추가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나 없나? 근데 법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만드시면 우리 위원회 조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원회가 어떤 직능을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례를 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도의회, 경상남도의 위원회 및 교섭단체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어떤 위원회가 지금 의회 운영위에는 업무를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관장하고 더 있는데 그러면 그 조례 안에 조례를 바꾸시면 됩니다. 조례 안에 바꿔서 어떤 A라는 위원회를 별도 위원회를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회 수는 16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처럼 4급 수석 전문위원과 5급 전문위원을 배치는 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배치는 못 하겠지. 16명 안에서 이제 어떤 기능을 나누어 가지고 4급만 배치한다든지 5급만 배치하는 그런 내용이 발생하겠지. 만드신다면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예, 됐습니다. 제가 뭐 숙제를 정확하게 네. 잘 못해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그거 좀 별도로 제가 예, 별도로 또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조영재 의원님. 네, 처장님. 네, 처장님이 아무래도 총괄하고 계시니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책 지원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3명에서 지금 14명, 정확히 지금 몇 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원은 14명이고요. 네. 정원은 14명이고 현재는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한 분은 곧 공고가 나갈 겁니다. 채용 공고가 나갈 겁니다. 13명으로 되어 있네요. 네네네. 그리고 배치는 현재 위원회별로 2, 3명 지금 배치가 되어 있죠. 되어 있고 현재 우리 정책 지원관의 소속은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입법 담당관실에 정책 담당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입법 담당관의 정책 담당이죠. 네네. 근데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상임별로 지금 2, 3명을 지금 소속이 돼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소속은 입법 담당관으로 정책 담당으로 지금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우리 의원들 보좌하고 지원하는 지금 부처는 각 상임별로 지금
배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현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을 지난 10일 때에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일했습니다만은 지금 타 시도의 전문위원실, 수석 전문위원실에 배정을 하고 그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하고 우리 입법 담당이라든지 의회 사무소 내에 4대 부서 내에서 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 17개 시도에 조금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반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정확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현재 각 상임별로 운영하고 있는 수석 우리 그 정책 지원관을 그렇게 바로 전문적으로 사실 그 목적이라는 게 우리 정책 지원관을 도입한 취지나 목적은 잘 알고 있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목적에 맞게끔 상임별로 배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현재 뭐 입법 담당 안에 되어 있다면 그거는 정원 조정 등을 통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책 지원관을 활용함에 있어서 혼선이 없게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뭐 처장님 뭐 의원들 정확하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1월 13일 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우리 도의회에서는 20년부터 일부 의원들을 이제 일부 직원들을 임기제로 뽑고 그다음에 일반 직원들을 뽑아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부분들은 임기제 직원들은 다 이제 그 성계를 다 했고요. 다 했고 지금 새로 뽑은 직원들도 다 열심히 하고 있고 14명입니다. 14명인데 한 분이 아까 말한 대로 한 분 결혼이 되어 있는데 그분은 지금 바로 공고가 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의원님 존경하는 조영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시도별로도 어떻게 전문위원실에 배치가 되어 있는 곳이 8곳입니다. 인천, 광주, 경기, 충남, 전남, 전북, 경북, 제주 이렇게 8곳이고 저희들처럼 입법 담당관실에 되어 있는 분이 대전하고 강원, 경남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되어 있는 부분이 서울, 부산 이렇게 해서 6군데인데 충분히 취지는 이해를 하고 의원님들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정책 지원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운영 관리를 어떤 부서에 두느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정책 지원관이 업무를 이제 임기제로 뽑게 되면 그분은 딱 해야 될 업무가 딱 고시가 됩니다. 공고가 됩니다. 정책 지원 업무 뭐 딱 그 업무만 딱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그 정책 지원관 분들이 어디에 소속되는가는 이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이고 의원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정리를 하셔서 의견을 모으셔서 주시면 이제 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공간의 어려움입니다. 그 각 전문위원실에 2분, 3분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타는 마음으로 저희들 청사를 지금 새로 짓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의원님 그 우리 정책지원관이 지방자치법에서 만들어지면서 경상남도의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조례에 지금 현재는 입법 담당관실 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례 개정을 해주시면 조례 개정해서 전문위원실로 배치를 한다 해주시면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든 내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정책지원관 채용에 대한 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거는 규정에 따라 매뉴얼에 따라 하면 되는 거고 운영 관리함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입법 담당관에 두어서 어차피 상임위별로 배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입법 담당관에 다시 두어서 이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위원실로 배치를 하자. 단 공간적인 부분은 차선책도 있을 수 있다. 각 상임위별로 부족하다면 별도로 2대 소속은 전문위원실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자. 이런 뜻이니까 본 의원이 이야기하자는 취지는 아시겠죠? 예, 의원님 뭐 말씀하신 취지는 자 충분히 알고 네, 예,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수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영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뭐 큰 반론은 아니고 이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회 사무처장님께서 입법 지원관을 전문위원실에서 두고 있는 데가 8개 시도, 나머지는 또 이제 요 입법 담당관실에서 이제 그걸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입법 지원관들은 보면 박사 출신, 이제 전문가들을 갖다가 우리가 임기자로 이제 채용을 하다 보니 우리 전문위원실에 우리는 요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 조직하고 조금 융화하는데 조금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입법 담당관님이 또 계시고 거기서 컨트롤 해가지고 우리 정책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보니까 8개 시도는 또 요 전문위원실에 또 두고 있는다고 있으니까 우리 처장님께서 또 협의를 해가지고 잘 결정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입법 담당관님, 예, 우리 사무처장님 한번. 예. 제가 관련해서 잘 들었고요. 조영재 의원님이나 백승현 의원님 의견 두 분 다 맞습니다. 다 맞으신데, 제가 또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는 것에 대한 장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입법 담당관실에 계신 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책 지원관 오신 분들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그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경력도 있고 퀄리티가 높고 그다음에 학위도 많이 가지시고 경험이 많으시고, 공무원하고 좀 중화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경력으로 오신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뭐 융화 이렇게 하시는데 별 어려움은 없고,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내년 되면 이제 정원이 이제 정책지원관 정원이 32명까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실 배치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누가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저희도 염려하고 있는 게 정책 지원 담당관 정도는 한 분이 계셔야 되고, 지금 입법 담당관님께서 그 많은 인원까지 컨트롤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지원관들께서는 또 이런 책자를 각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정책 관련된 내용이고 정책 제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논의를 거쳐야 되지만, 이거 만들 때 우리 정책 지원관에 관련된 내용이 의원님들 관심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정책 지원관의 운영에 관한 부서를 정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운영위원 회의에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제가 우리 입법 담당관님, 양해가 되신다면은 질의 전에 어느 부서에 질의할 건지 먼저 얘기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담당관, 입법 담당관님, 예. 예. 질의에 앞서 제 11대 때 제 의정 활동하는데 우리 입법 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지원관님 지원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요 회의 보고서 38쪽에 보니까 그냥 우리 요 지원관 23년까지 32명을 확충한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은 정부에서 5개년 동안 중앙 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을 갖다가 동결한다고 언론이 보도가 되고 있던데, 이거 차질이 없는 겁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한번. 입법 담당관 이광욱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정책 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지원관 제도는 이제 내년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2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올해는 이제 14명을 채용이 되고, 올해는 아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18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처장님이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요즘 언론 보도에 공무원 정원 동결 문제가 나와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무원을 정원을 늘리고 채용을 하려면 전제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이제 기준 인건비를 안에서 배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정원 그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정원 조례 그 범위 내에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선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기준 인건비는 행안부에서 또 하는 것이고, 또 조례 정원 조례는 도가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은 정책 지원관 제도는 이미 이제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법에 그 채용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정책 지원관에 관한 임무, 그 다음에 역할, 이런 것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법령이 규정되어 있어서 아마 정원 동결과 관계없이 충분히 내년도는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도나 행안부의 질의를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연대해서 아마 시도 의장 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조례 재개정할 때 보니까 조례하고 관련된 단체, 또 뭐 저 학회하고 뭐 관계자분들하고 토론회 하는 게 있던데 보니까, 오늘 아까 사무처장님 아까 보고시에 보니까 토론회를 한 25회 개최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 토론회를 갖다가 하려면은 뭐 절차, 또 그리고 또 우리 입법 담당하셔서 지원하는 뭐 그런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처장님도 아까 뭐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25회는 저희들이 11대 때 이제 총 25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의원님들이 토론회 수요가 많아질 걸 예상을 해서 올해는 예산을 좀 대폭 증액을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 작년에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한 15회 정도, 그게 한 20분이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15회 정도 됩니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는 많이 없고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 토론회를 하려면 규정이 이제 입법 지원 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는데 여기 이제 입법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안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뢰가 필요하시면 발의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입법 담당관에게 이제 검토 의뢰를 할 때 이때에 조례 토론회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도민들의 이해관계가 또 상충되거나 이해관계가 큰 조례안에 대해서 또 너무나 전문적인 조례안 토론회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원께서 토론회 개최 지원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내부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충분히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되면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의원님께 직접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이제 토론에 참가하고 있는 분들의 수당과 그다음에 이제 책자를 발간해야 되는데 그 책자 발간 비용,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경비가 되는데 한 150에서 한 200만 원도 소요되는 부분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그럼 지원도 되는 거네요 지금. 근데 의원님이 토론회 하는데 그 경비 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의원님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필요한 경비를 직접 그 수요처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 농해수 같으면 전문위원실에서 이제 이걸 진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입법 담당관실에서 진행을. 예,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전문위원회실에서 해야 될 일은 의원께서 토론을 하시게 될 때에 누가 와서 토론회 할 것인지 그 정도만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장은 누가 될 것이고 발제는 누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토론자는 누가 참여할 것인지 뭐 사회는 누가 볼 것인지 이 정도만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충분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허영복 의원님. 처장님께 제가 질문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허영복입니다. 네. 지금 여기 분가가 없어가지고 제가 우선 처장님을 좀 일단 앞으로 모셨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 말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지금 해외 관련된 업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화 시대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340만 경상남도 도민도 중요하고 저희가 사는 지금 양산 같은 경우에는 36만인데도
19명의 시의원이 계시는데도 역시 해외 관련 업무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우리 의회에서 차기 계획인데요. 해외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왜냐하면 우리 지금 각 시자치단체에서는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공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래서 해외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좀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소속 배치가 돼 가지고 해외 파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해야 할 그런 혹시 의향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그 업무를 그 해외에 있는 지방의회 간의 연계 이거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그거는 플러스 그거는 덤으로 오셔도 되고요. 네네.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거. 우리 지방에서 회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기타 물류라든지 수출 수입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 그렇게 커넥션이 될 수 있는 해외 파트가 있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의회는 일단은 없고요. 그 관련된 업무를 이제 정식적으로 맡으려면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제안 드리거나 이러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고유의 업무는 도청에 해외 투자 유치 파트가 있고 기업 지원에 관련된 분야가 있고 또 비건한 예로는 부산에 이제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전부 다 어째 총괄 하시고 그 하는 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총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투자 유치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어떤 나라의 A 기업이 우리 경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도청에 있는 실국장에 이런 기업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가서 만나보고 미팅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봐라. 그렇게 하실 수 있지. 그 부분까지 의회에서 부서를 만들어서 하기는 저희들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의회 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내용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의견들을 올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 2022년도 경상남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 중 의회 사무처 소관 예비 심사 예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의회 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운영 인원들을 포함한 모든 인원들의 의정활동 및 사무처 운영과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사업이 적절하게 예산이 반영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무처장입니다. 업무 보고에 이어서 2022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의회 사무처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서 87쪽 세출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저희 의회 사무처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33억 2,700만 원이 종액된 22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 담당관실 세출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2억 6,300만 원이 종액된 204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의회 청사 냉 난방을 위한 흡수식 냉 온수기 및 냉각기가 설치한 기간이 벌써 이제 2007년에 했으니까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진동, 소음 등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를 위한 비용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받았던 지원방과 같이 청사 정축 계획이 올해 12월 공사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감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사정축은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계속비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는 총 공사비의 30% 정도를 반영하였고 추후 공사 진척에 따라서 나머지 공사비를 편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서 의정 활동비 및 월정수당, 역량 개발비, 각종 부담금 등 의회비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신규 임용 및 인사 발령에 따라 정원된 인원 11명의 대민 활동 경비 66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고 사무처 직원들의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2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실시되지 못하였던 상임위원회 해외 교류 활동 등을 위한 의원 국외여비 1억 2,300만 원과 해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원여비 5천만 원을 각각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파견 공무원 주택 보조비 2,200만 원과 올 하반기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사전 수요 조사에 따른 대체 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500만 원 등 인사행정 운영 지원에 필요한 총 5,7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직급 보조비 인상 및 정책 지원관 등 편성 인원 증가에 따른 직급 보조비 4,1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소통 홍보 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6,200만 원이 정액된 8억 9,490만 원입니다. 제12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도의회 메인 홈페이지 및 디자인 개편과 자료 현행화를 위해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실시간 유튜브 생방송 송출을 위한 장비 구입비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9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의원 정수 조정에 따른 전문위원실의 의원 국내 여비 정액분 총 18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새롭게 시작되는 제12대 도의회 운영과 의정 운영 활동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처 소관 추가 경정 예산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오안번호 제15호 2022년도 경상남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 중 의회 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페이지 검토 경과 및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의회 사무처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33억 2,693만 원이 정액된 223억 33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역으로 도의회 청사 정축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 6,910만 원, 의정활동 유튜브 생방송 장비 구입을 위해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 기본 운영을 위한 의회비 7,620만 원, 해외 의정연수 및 교류 강화를 위한 의원 국외여비 1억 2,337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보고서 2페이지 중간 부분 부서별 검토입니다. 총무 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32억 6,318만 원이 정액된 204억 3,76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후된 흡수식
냉온수기 및 냉각탑 교체를 위해 2억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청사 노후화로 시설 이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점검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도의 청사 정축 공사를 위한 사업비 26억 6,91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청사 정축은 2021년 3월 청사 정축 건축 계획 용역을 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 승인을 받아 2022년 5월 실시 설계 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및 직원 정원이 확대되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의원 정수가 6명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정축공사 규모에 있어 현행 법적 제도상 한계는 존재하나 관련법 시행령 개정 예고 및 여러 가지 추가된 사항 변화에 따른 수요 반영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이며 사항 변화와 주민 활용 면적 수요 반영 등 미래지향적 청사 건립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보고서 5페이지 소통 홍보 담당한 실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6,200만 원이 증액된 8억 9,49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유튜브 생방송 장비 구입을 위해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의정활동을 도민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의원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인 바 상황 발생 시마다 외부 용역에 의존하기보다는 상시 운용 시스템 마련 차원에서 유튜브 생방송 장비 구입은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장비 활용 가능한 적절한 인력 확보 및 운용 방안 등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의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그럼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부서 구분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그럼 처장님 잠시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7페이지 그리고 사업별 조서 6페이지 부분입니다. 도의의 청사 정축공사 사업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인데요. 미래 수요를 담아내기 충분한 규모라고 판단하십니까? 그 위원장님, 그 청사 규모는 이제 이것도 죄송한 말씀인데 해안부에 면적 기준이 제한되어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면적은 12,700제곱미터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맞췄고 거기에 이제 주민 편의 시설 면적은 제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제 지하 1층, 지하 3층 구간의 2,904제곱미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면적을 뽑아낸 겁니다. 뽑아낸 거고 그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이제 의원님들 정수도 늘고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이 지금 의원님 정수 넣는 부분 저희들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공공청사 및 물품 관리에 관한 그 규정이 있습니다. 행안부의 규정에 그게 딱 면적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면적을 너무 오래됐던 십몇 년 전의 그 규정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을 반영하겠다, 개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규정은 이 면적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진행이 안 될 수가 없으니까요. 최대한은 해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가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 중인데 혹시 정원 이제 그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청사 면적이 늘게 되면 지금 현재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만 허락된다면 4층을 위로 정책을 할 수 있게 기초 설계를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럼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은
지하 주차장 기준 면적에서 제외되죠. 지하 주차장 기준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지하 주차장 왜 빤가요, 그래? 지하 주차장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하 주차장을 하면 터파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30억, 35억, 한 40억까지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계획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싹 다 다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공사비가 100억이 넘어버리거든요. 100억이 넘어버리면 중투를 받아야 되거든요. 중투를 받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시급성을 따지기 위해서 그 지하 주차장을 좀 뺐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주차장 그 면적 그 대수는 저희 법정 규정을 충분히 맞추고 있습니다. 앞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님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급성을 얘기하셨는데 적어도 건물이라는 건 미래를 멀리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 없이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아직 건물은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 변경은 가능하다, 그죠? 설계 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설계 변경이 아니고 총 공사비가 30억, 이제 저희들이 87억인가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30억이나 40억이 더 늘어버리면 50% 이상이 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공사비 관리 규정에 의해서 100억 이상이 되면 중투를 해야 되고, 그 100억 이상이라도 현재 총 공사비의 30% 이상이 늘으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는 다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예산부터 다시 짜야 되고, 그 아까 그 7페이지에 있는 절차부터 다시 시작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에 들어가는 주차 면수가 현재 몇몇 계획되어 있습니까? 주차는 위원장님 앞에 우리 여기 공간 건물 앞쪽에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충분히 지금 기준 면적은 이제 건물을 지면 주차장 면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로도 지금 이 설계대로 가더라도 그 지상 주차장 면적이 26면인가 28명이 나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이제 이렇게 의원님들만 이해한 주차 면수뿐만 아니라 네. 의회에는 또 이렇게 민원인도 올 수도 있고 방문하는 분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아시다시피 요즘 그 민간 아파트 이런 데도 보면은 세대수보다 약 한 1.5배 이렇게 늘리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 적어도 한 100명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죠. 제가 조금 그 숫자를 25면이 아니고 52면입니다. 정축 부지의 면적 지상에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52면이기 때문에 그 민원인 분들이 찾아오시는 부분은 앞쪽에 충분히 했고, 그 정축하는 그 취지를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계시니까 민원인도 많이 오고 하시기 때문에 좀 의원님들 별도로 이렇게 연구 좀 하실 수 있게 별도 공간에, 저기는 전체가 전부 다 의원 연구실만 구성되어 있고, 1층에는 저희들이 뭐 오셔서 아시겠지만 도민들과 함께하는 이렇게 이제 공간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체적인 회의장 한 100명 정도가 전체를 공청회를 한다거나 그런 회의장이었고,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첫 자리에도 1층에 이제 대회의실에 그렇게 부족한 면을 모셨는데, 그거를 조금 하기 위해서 뒤에 정축되는 부분에 1층에는 100명 정도의 대강당을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취지를 살리시고, 주차 면적은 이 앞쪽을 이용해서 도민들은 이동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님 그 지하 주차장 하시면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고 또 터파기 들어가고 하면 이 공사 지금 어떻게 보면 중단을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검토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시급하게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미래를 좀 지향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했고, 이 뭐 건축하는 부분도 뭐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의원님들, 우리 정상학 의원님. 반갑습니다. 정상학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본의원은 오늘 총무 담당관실하고 소통 홍보 담당관 간단하게 두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질의 안 하셔도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산서 87페이지인데요.
그 흡수식 냉온수기 및 냉각탑 교체 2억 6천만 원 예산이 올랐는데 이게 그 아까 우리 수석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15년 경과된 노후 시설이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부분에 그냥 동의를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매뉴얼을 정해가지고 사전 그 점검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예, 저희들은 흡수식 냉온수기가 지금 지하에 기계가 3대가 있습니다. 의원님. 3대가 있는데 두 대를 항상 같이 돌리고 한 대는 예비로 쉬고 다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요번에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해 올렸던 것은 2007년도 해가지고 지금 물론 요 시기가 지나면 당연히 정례 예산에 올리는 게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맞는데 저희들이 세대를 번갈아 돌리면 그동안에는 크게 문제없이 잘 돌았는데 최근 들어서 소음이나 이게 굉장히 이번 연말 정기 예산에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위험해 보인다. 그래서 물론 2023년도 예산에 정례 예산에 넣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이거는 언제 두 대를 계속 돌리고 한 대를 예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 대가 셧다운 돼 버리면 지금 여름에 이렇게 냉방 수요가 급증할 때 위험하겠다 해서 지금이라도 수리를 하자 해서 더 추경에 넣었던 겁니다. 네, 충분히 이해되었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시설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뭐 예를 들면 15년 경과된 그런 시설들 매뉴얼을 정해서 사실 점검을 좀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예, 기계는 정기적으로 뭐 정상적으로 모터가 잘 돌아 이런 점검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소통 홍보 담당관 예, 소통 홍보 담당관입니다. 예, 의산수 90페이지 수고 많습니다. 그 어정활동 유튜브 생방송 장비 구입 부분에 있어서 예, 지금 물품 취득에 4천만 원이죠. 예, 예. 11대 때는 뭐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11대 때는. 11대 그 의원님들이 그 생방송 장비를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요구가 없었다?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다. 예, 저 업무 보고시 할 때 이런 생방송 장비를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예.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다. 예,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장비 활용 가능한 그 우리 그 수석 전문위원 그 검토 보고에 예. 장비 활용 가능한 적절한 인력 확보 및 운용 방안 등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예, 예. 이렇게 검토 보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그 소통 홍보 담당관실에 그 전문 인력이 5명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그 5명 중에서 요 한 분 이게 조례 제정이나 정책 토론회 할 때 인력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느니 한 2명 정도 이렇게 있으면 충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상시 운영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적정하게 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장비 활용 운영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수맹 의원. 우리 그 총무 담당관님. 네, 총무 담당관입니다. 예. 아까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우리 그 검토 보고서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요 3쪽에 보면 도의회 청사 정축공사 네. 이게 지금 26억 6천인데 이 지금 진행 사항이 지금 설계 중입니까? 올 연초에 설계 공모를 해서 5월 달에 설계 공모가 확정되었습니다. 설계 공모된 업체에서 현재 설계 공모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착수 보고회를 하고 설계 공모안대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의원님들 우리가 당초에 설계 공모안 나갈 때는 의원님들이 정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4실을 넣었는데 지금은 52실까지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거기 늘게 되면 당연히
공용 공간이 또 늘어나게 되고 해서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이제 공용 공간 늘리는 부분과 어원 정수 늘어난 부분하고 그런 걸 늘려서 의장님까지 기본 계획 방침을 받아서 기본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 공무원에 넣었던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8월 달 정도에 중간 보고회를 받고 11월 달에는 최종 보고회 받고 연말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착공하면 준공은 언제 정도? 그 2023년 연말입니다. 1년이 걸리네요. 네, 1년 잡혀 있습니다. 그 지금 아까 검토 보고서 그 내용 미흡한 부분을 갖다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거는 예. 충분히 하고 저희들이 어원연구실도 강주가 지금 제일 크고 그런데 전국에서 지금 현재로는 37제곱미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뭐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 요즘 주차가 최고 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 주차장을 완비를 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긴 좋은데 지금 시급성을 요하다 보니까 지금 지하 주차장도 하질 않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12대 이제 개원이 됐는데 지금 어원 상임위별로 한 층에 이 지금 연구실이 배치가 되질 않고 전부 다 지금 보면 1층, 2층, 3층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이거는 우리 직원분들도 지금 불편코 우리 의원님들도 불편한 사항인데 하여튼 이게 빨리 확정이 돼 가지고 의회 정축공사가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뭐 처장님께서 설명을 모두 잘 들으셨는데 뭐 지하 주차 공간을 넣는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5, 60대 들어가려고 한 40억 이상 추가하는 부분도 있지.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들은 의원님 52분에 대해서 저 뒷부분의 주차 공간은 1인 1대 이상으로 다 확보는 저희들이 다 원래 설계 심의에서는 20대 이상만 확보하라고 했었는데 최소한 의원님들 숫자만큼은 주차 공간을 지상에 다 확보하는 걸로 지금 그림에서 요구하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주차 공간은 협소하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차질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번 뭐 의원님들 방 배치 때문에 아마 불편이 많으셨을 텐데 전용 공간이 확보되면 상임위별로 연속적으로 해서 2층과 3층에 52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차후 참고로 저기 그 처장님은 앞으로 안전 좌석에서 해주시고 담당관님만 답변석에서 하도록 했었는데 이분들 양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회 사무처 소관 제2의 주경 예산안은 규모가 작아 예산안 조정 없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상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 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의회 운영위원회 신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희 사무처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있게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사 정축 기타 등등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꼼꼼하게 잘 챙겨서 업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원안 가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경상남도 의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 운영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